제가 데뷔한 게 2003년이니까 22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인터뷰를 제가 통틀어서 여기서 처음 말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가 필요하죠. 누구나 말을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축구로 이행시요. 축구는 구기 종목의 대표다. 다시 할게요. 이 정도면 잘했잖아요. 저 정도 할 수 있어요? 성격이 아주 잔혹해 아주. 극악무도하고 보니까. 글쎄요. 그건 뭐 오래한 비결이라 그러면은 제가 뭐 잘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뭐 제가 그다지 뭐 잘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굳이 뭐 한 가지 정도 얘기하자면 그래도 20여 년 동안 열심히는 했다. 4, 5년 됐는데 뭐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뭐 그때부터 공부를 뭐 게을리하고 등한시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 미래 N의 현재 N 채널에 이 자리에는 있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03년이었거든요. 박지성, 이영표 선수가 잉글랜드 진출하기도 전이고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아주 젊은 우리 선수들까지 유럽 리거의 숫자가 그때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있고 K리그에 대한 열기가 좀 달라졌다. 제 그 전기 의자 그거를 이제 활용한 또 재밌는 영상도 이제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랬는데 전기 의자 샤우팅 즐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청소년에게 유해하니까 별로 따라 하시는 거를 권하지 않고요. 그 가장 뭐 대표적으로 저를 좀 모사를 하셨던 분은 그 개그맨 안윤상 씨, 곽범 씨도 이제 좀 하셨는데 냉혹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와 아주 비슷하게 하시는 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가장 좋아하던 축구팀은 지금은 없어진 그 대한민국의 할렐루야라는 옛날에 축구팀이 있었는데 K리그가 출범하기 전에 만들어졌던 프로팀이에요. 독립구단 형태로 이제 존재하면서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라든가 이제 외국에서 팀이 왔을 때 뭐 친선 경기라든가 국가대표 일진대 할렐루야, 화랑대 할렐루야 그런 경기를 했던 팀인데 프로 생겨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팀이 없어져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팀은 할렐루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함부르크에 제가 그때 엄청나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초등학교 때 제가 함부르크 팬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저는 뭐 제가 뭐 맞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만 저는 아스날 팬이 맞습니다. 그 해설위원들의 팬 어디 팬이냐 이런 게 요즘은 어느 정도 이렇게 수면 위로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아스날 편을 들지는 않는다. 그런데 아스날 팬인 건 맞다.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가장 최근에 한 경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기는 바로 다음에 할 경기. 저는 사실은 이제 경기를 대할 때 라리가로 비유를 하자면 이 마드리드 더비 이 경기와 헤타페 대 레반테의 경기의 중요성이 저한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기라고 해서 더 힘을 준다든가 뭐 더 준비를 많이 해온다든가 그렇게 저는 중계하지 않았고요. 예나 지금이나 그냥 경기의 중요도가 똑같아요. 근데 뭐 잊을 수 없는 경기도 있긴 있죠. 그 메시와 음바페의 대결이 펼쳐졌던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세계 축구 역사의 월드컵 결승전에서 그 정도의 승부가 나올 수가 있냐. 또 현장에서 했으니까 더더욱 아마 좀 잊어버리기 어렵지 않나. 목소리로 뭐 해먹고 살겠다라는 것보다도 말로 해먹고 살겠다라는 얘기는 조금 들은 적이 있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말이 많았어요. 모 라디오 방송 이제 그 어린이 노래자랑 이런 데 나갔었어요. 입상을 못하긴 했는데 그 당시 입상했던 사람들보다 제가 잘했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오해 이런 걸 떠나서 요즘은 뭐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뭐 이제 뭐 욕도 먹고 뭐 이제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뭐 다반사인데 중계 중에 받을 수 있는 오해 같은 거는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와 헤타페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중계를 한다 쳤을 때 저는 이런 경기가 걸리면 헤타페 말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유명팀과 경기할 때 어떻게 보면 조연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중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 중계가 안 돼요. 이런 팀은. 그런 팀이 이제 경기를 할 때는 이제 어떤 오해가 빚어지냐면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이 화내는 거예요. 바르셀로나 안 티냐? 헤타페 빠냐?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럴 때는 조금 안 유명한 팀을 좀 봐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좀 있다.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가 이제 딱 이 책 때문인데 예. 이 책 제목이 일단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제목 좋네요. 예. 한번 보시면서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챕터 2 2장에 소통이 어긋날 때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다양한 믿음과 인지 편향. 저는 요 소제목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싶거든요. 이런 식의 사고가 만연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편? 그럼 무비판적 지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미리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 저 사람의 말을 끼워 맞추는 거를 하게 되면 이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소통은 안 되죠.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이러한 어떤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20한 3년 되도록 저 자신이 크게 만족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대회 규정에 관한 거라든가 축구 규칙에 관한 거라든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좀 잘못되는 그 비난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저는 말을 분명히 맞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소라는 놈이 대회 룰도 모르면서 무슨 틀린 소리를 하냐? 근데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죠. 네가 다시 한번 그 룰을 보세요. 내 머릿속에 그냥 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룰을 가지고 뭔가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게 틀릴 수가 많아요. 비단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적에도 확실치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강력하게 그거를 나도 잘 모르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상대를 또 욕하려 들고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가 필요하죠. 말이 처음부터 잘 되지 않으면 글을 먼저 써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글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고 글을 재밌게 쓸 수 있으면 그거를 그냥 입으로 옮겨 놓으면 그게 이제 말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글부터 한번 써보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 다음엔 입이 트여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거는 이제 좀 덤벼야 됩니다. 부딪혀 봐야죠. 뭐든지 자기가 못하는 거를 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머릿속으로 혹은 글로써 정리가 되고 그게 이제 무대뽀 정신까지 거기에 결부가 돼서 용감하게 자꾸 이제 터져 나오고 하게 되면 언젠가는 저는 여러분 누구나 말을 잘할 수 있다. 제가 한 40분 정도 뵙고 계속 들어보니까 솔직히 말이 기시긴 길어요. 그렇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실은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인터뷰를 제가 통틀어서 여기서 처음 말하는 거예요. 논문 쓰던 버릇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과학, 이공계, 인문학, 예체능을 이제 다 이제 두루두루 했는데 말하고 쓰고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거는 대학원 때 전공했던 철학. 제가 철학을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좀 이제 학위 논문을 쓴다든가 아니면 작은 리포트를 쓸 때부터 논변을 하려면 내 이론에 대해서 내 다음 사람이 나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예상을 해서 그 반론에 대한 방어 근거까지 마련을 해놔야 하나의 제대로 된 철학 리포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책에 이런 것도 있어요. 설명을 잘하면 알아들을 것이란 믿음은 착각일 수도 있다. 설명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설명을 잘한다고 이제 저도 말하고 나서 좀 미심쩍잖아. 이거를 과연 저분들이 잘 알아들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미심쩍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한 번 더 풀어서 좀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을 더 하면 이제 말이 길어지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제가 왜? 말에 대해서 가장 저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같은 말이라도 좀 예의 바르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저는 어려서부터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말 잘하는 방법, 소통에서의 오해를 좀 줄이는 방법, 그런 거를 많이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말 잘하는 것과는 별개로 말을 잘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 잘하는 사람이 될 거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거냐라는 거를 한 번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주변에 부딪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